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찰과 인연을 맺은 장학생 100명의 편지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NGO 지구촌 동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민을 돕기 위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모한 스님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불교를 펼쳐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 스님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7년 만에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성찰을 예술로 승화시킨 수행 정신이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설치 미술에 부처님 진리를 담아 대중과 소통해온 선진 스님이 비움의 메시지를 담은 이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역 사찰이 동국대학교에 진학한 고향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10번째를 맞았습니다. 사찰과 인연을 맺고 미래불자로 거듭난 100명의 장학생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기금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한국 불교 위기 극복 방안을 치열한 수행과 포교 원력에 담아낸 2년 전 상월선언 천막결사. 이 상월결사 정신을 받들어 불교 사학에 나아갈 방향을 이끌고 있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핵심 사업,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이 10회차를 맞았습니다.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경기 시흥 법련사까지 전국 10개 사찰이 동국대 학생 100명과 불연을 맺고 1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건학위의 고문이신 자선 큰 스님께서 등록금 걱정 없는 이 동국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이래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회 오늘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학생 1인당 100만 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속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여건에 학업을 병행해야 할 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금전적인 문제를 겪어서 학기가 시작되고 교환학생 비용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에 전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명 스님께서 주신 장학금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미래불자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불교와 새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저마다 손으로 쓴 감사 편지도 어느새 100통이 쌓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계기로 내 고향의 어느 버스 정류장 이름에 불과했던 오래된 폐사지는 문화재 복원이라는 전공 지식을 살려 복원하고 싶은 장소가 됐고, 광교산 입구 위로 올라가면 서봉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공고에서 서봉사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서봉사지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비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기회가 된다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불교계의 소중한 마음이 깃든 장학금인 만큼 동문들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거나 이 인연을 계기로 삼아 훗날 저희가 불교계 인재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을 그리고 마음들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면서 뜻깊은 회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실제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이룬 바를 잘 이루고 오늘 이 장학금의 의의와 제가 이번에 느낀 바를 잘 간직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항상 실천할 수 있는 동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학하는 학생 저마다의 신앙은 제각각이지만 민족의 얼을 주창한 불교 성각자들의 건학 이념을 되살리는 모습은 대학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제도에 전국 사찰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불교 중흥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100명 또 100명, 장학금을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청년들로부터 미래불교의 싹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인종과 국경, 종교, 이념을 추월해 해외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NGO 지구촌공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민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이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어제 서울 이태원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참혹한 전쟁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모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평화가 영원히 정착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몽골, 케냐, 네팔 등 모두 6개 해외 지부를 통해 식수와 교육 지원 등 국제 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지원, 2020년 적십자를 통한 코로나 피해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긴급 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산불 피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재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 상당의 쌀 5,000kg을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동해안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자리에는 도선사 문중 종회의원인 종호 스님과 도심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불교를 펼쳐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무원 스님 취임 법회는 오는 9일 단양 구인사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말문을 연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첫 일성은 새로운 시대, 새 불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모두가 공업 중생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동체 대비해 불교 사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종교인들 비롯한 모두가 공업, 산업으로서 모든 것을 업장선을 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종단을 이끌 총무원장으로서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도 구심점은 화합이라며 이를 위한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이 남북 화합도 문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또한 국제적인 다문화 시대에 이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와 같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이것도 화합도 중요하다. 1979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무원 스님은 사회부장과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습니다. 소백산 지킴이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개성 영통사 복원으로 남북교류의 이정표를 남겼으며 서울 명락사 주지 시절 우리 사회 다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9일 구인사에서 열리는 취임 법회는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축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정관계 등 각계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어떠한 새불교를 펼쳐 보일지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 800만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우수 봉사자에게는 무료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동반자 1인을 포함해 템플스테이 20% 할인이 주어지고 기념품 제공과 팸투어 무료 참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를 초청해 경어와 만공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4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영섭 교수는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법맥을 이은 경어선사와 만공선사의 치열했던 구도 정신을 전하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수덕사를 무대로 한 인물은 만공선사죠. 그리고 경어선사 수덕사가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동학사나 천장사가 무대였고, 경상남도 예를 들어서 구례까지도 와서 이제 불사도 하고 기문. 고 교수는 국회 불자들의 모임 정각회가 봄을 맞이한 국회에서 불교의 꽃을 피우고 있다며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법회에는 이원욱 정각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이수진,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칠순을 앞둔 비구니 스님이 흙과 불의 조화로 만들어낸 도자기 작품들을 갖고 7년 만에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성찰을 예술로 승화시킨 수행 정신이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 10마리가 따뜻한 봄날을 장식합니다. 하나하나 흙으로 빚고 구워낸 작품들.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모습에 붙은 절묘한 제목, 절에 가는 길이 생명력을 더합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얼굴에서 정감이 묻어나고 작품을 찬찬히 바라보면 엷은 미소가 엿보여 이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흙을 만진 지 어느덧 27년. 칠순 언저리에 접어든 비구니가 긴 수행의 여정을 풀어낸 작품 87점을 갖고 7년 만에 관객들과 마주했습니다. 수행하고 작업하는 거를 저는 별개를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연불을 하고 기도하면서 흙을 만지면서 안에 내면의 어떤 세계를 끄집어내서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도구를 저는 이제 흙으로 택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흙을 통해서 제 수행의 여정을 풀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흙과 마주할 땐 그 어떤 계획 하나 없이 마음 가고 손이 가는 대로 떠오르는 영감을 작품 속에 녹여낸다는 정훈 스님. 이렇게 흙과 불, 바람이 빚은 자연의 빛깔은 청정 수행자의 내면을 닮은 듯 영롱하게 빛납니다. 수행으로 엮어진 비구니 스님의 작품 세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 불자들이 불교와 연관해서 한번 발걸음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전시 개막 첫날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관람하며 정훈 스님의 도예 작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쁘네. 흙빛과 어울리는 화사한 색을 더해 비구니 수행자의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치유의 도구로도 다가옵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그런 좋은 작품을 전시를 하셔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그 공을 많이 들이셔서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 도예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도 한달음에 달려왔고 일반 관객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뤄둔 문화체험의 설레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정말 세련되고 그런 스님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거기에 그 많은 수행의 과정의 어려움, 좋음, 또 행복함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고, 새로운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서 또 추억 하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정혼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설치 미술의 부처님 진리를 담아 대중과 소통해온 선진 스님이 비움의 메시지를 담은 이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막힘없는 무차 전시를 위해 이웃 종교 음악을 명상에 사용하는 파격도 선보였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켜켜이 쌓아올린 종이탑은 108번뇌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 자리한 의자에 앉아 생각과 기분, 그리고 모든 감각기관인 오감을 비우고 또 비웁니다. 그러다 보면 삼매 두 글자는 어느샌가 가슴에 젖어듭니다.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이 전하는 비움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했냐, 고요한 침묵과 알아차림으로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비우는 그런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작품 설치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번에는 작품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 우주의 소리를 표현한 옴전으로 설치 미술에 발을 들여놓은 뒤 이번이 13번째 개인전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명상에 도움 주고자 타 종교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스님은 용감하게 이렇게 우리 성가와 또 우리 불교의 공예 세계 이거를 만나게 이렇게 좀 하면서 모두가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네 종교 따지지 말고 우리가 종교 그 이전에 종교의 그 뒷내면에 있는 그 평화와 고육 그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전시회에 등장한 작품은 모두 21점. 깨달음은 마치 줄탁동시와 같다 해서 닭이 알을 품은 기간인 21일과 숫자를 맞춘 겁니다. 전시장 전체도 또 다른 설치 미술입니다. 관람객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참여해 깨달음을 향한 무차법회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 관객이 전부 다 이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차를 마시고 또 작품을 감상하고 느끼고 진리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스님의 메시지는 대중들에게 전달됐을까? 선이 주는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신 것 같고 그 평온함 속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보이지 않게 막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작업 세계를 역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화두로도 비움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비울 것인가? 생각을 비우면은 행복해진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티베트 대장경 역경원장 진옥 스님이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점, 선, 면, 부디스트를 만나다란 주제로 개막한 전시회에선 진옥 스님의 시와 그림 등 작품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지난 1월 입적한 베트남 출신의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 그림 등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옥 스님은 매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서부 다람살라를 신도들과 함께 찾아 달라이라마에게 법문을 청하고 현지 양로원 개보수 작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서울 인사 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충남 당진 영탑사가 원각경 독송 천일기도를 회양하며 승보공양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했습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는 8만대장경 원각경판 일자공양 장엄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7일 입제한 원각경 독송 천일기도를 회양했습니다. 또 천일기도 회양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부하는 스님들의 공양물을 올리고 아동복지시설 대자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탑사 주지 상준 스님은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유산 대장경의 우수성을 고취하고 중생들을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기 위해 원각경판 불사와 원각경 독송 천일기도에 나섰다며 감회를 전했습니다. 영탑사 천일기도 회양을 증명하기 위해 법석에 오른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은 천일기도에 동참한 공덕이 업장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처님께 다가가는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는 약사열의 기도도량으로 통일신라 시대 도성국사가 창건했으며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5층 석탑을 세운 뒤 영탑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대해 오늘부터 무료 입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시는 2005년 8월부터 수원 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원화성 입장료를 1인당 1,000원씩 받아왔는데 오늘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내 문화재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 박물관, 미술관 등이 조사를 신청한 유물로 강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르면 오는 6월에 강남구 1호 향토문화재가 탄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북 봉화 산불 현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구조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5일 밤 봉화군 봉화읍 산불 현장에서 공중진화대원들이 3개월가량 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